만약에 2천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천만 원으로 달러 투자를 한다면은 뭐 자기가 한번 레인지를 보는 거죠. 지금 환율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1,200원부터 내가 달러 투자를 했는데 1,000원 정도를 이제 하방으로 보고 그러면은 한 10원 정도 떨어졌을 때 하면은 한 20번 나눠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씩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씩 투자하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 달러를 사서 그러니까 1,000달러라고 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달러를 샀을 때 사고 또 그 1원 이상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00달러당 한 1,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 3원 정도가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하면은 3,000원 정도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럼 1,000달러에 3,000원. 예.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100만 원 정도 나 투자해서 3,000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세금이 진짜 없나? 이런 검증들을 거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한번 해봤는데 3,000원을 벌었어요. 왜냐면은 환율이 1,000원일 때 1,003원까지 올라가는 일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히는 1,004원이어야겠죠. 1원은 이제 제가 거래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3,000원을 수익 실현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환율 같은 경우는 특징이 1,000원이었던 게 막 1,100원으로 올라가고 1,200원으로 올라가고 이건 잘 없는데 1,004원 올라갔다가 다시 1,000원 됐다가 1,003원 올라갔다가 1,000원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레인지 안에서는 변동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000원을 얻고 좀 기다렸더니 1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다시 1,000원이 됐어요. 또 샀어요. 또 1,004원이 됐어요. 또 팔았어요. 그럼 이제 수익이 이제 6,000원으로 늘어났죠. 이거를 한 5번 하면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15,000원이면 한 1.5%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1.5% 달성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걸로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진 다음에는 규모를 키웠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 이제 저는 요즘 좀 많이 투자할 때는 한 10만 달러 정도를 이제 넘버 1, 2, 3, 4 하는 그거에 한 번에 투자하기도 하는데 10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한 5원 정도 오르면 50만 원이에요,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루에도 저는 300만 원 벌어본 적도 있어요라고 얘기한 게 좀 구조를 키우고 이 사고 파는 횟수를 하루에도 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런 구조를 만든 걸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자의 횟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를 생각할 때 보통 연복리로 생각하니까 이 연리 뭐 2%가 뭐 한 30년 지나면은 뭐 2배가 된대 이렇게 치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얘는 하루만 해도 복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달러 투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경험해 보시면 이미 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내가 한번 환 차익에 포커싱을 가지고 환전을 할 때 내가 미국 주식 살려고 사긴 했지만 내가 산 게 예수금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차익이 생겼어요.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매도라 하면은 재환전이에요. 다시 이제 원화로 다시 환전을. 그럼 내가 100만 원으로 달러를 환전했다가 환율이 올랐다라고 해서 재환전을 했는데 뭐 한 5,000원 정도가 벌렸어요.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율이 다시 떨어져요. 이 환율은 되게 좋은 게 우리 미국 주식이나 우리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우상향하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달러 환율은 이게 없어요. 계속 어떤 거대한 박스권 아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면 한 1,0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저는 주거래 계좌는 저도 키움이에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환율 스프레드 한 1%에 95%까지 최고 완전 수수료 우대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살 때 한 달러당 0.5원 정도가 들어가고 1달러당 0.5원. 그렇죠. 그리고 팔 때는 똑같이 0.5. 그래서 한 0.05원이군요. 그렇죠. 0.05원, 0.05%, 0.05%에서 0.1%가 돼서 1원 정도예요. 사고 팔았을 때 거래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으로 치면은 뭐 좀 싸게 하면 0.07 뭐 이 정도 되나요? 지금 키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또 뭐 양도세 같은 거가 매겨지면 이 거래 비용하고 수수료가 이제 좀 비쓸 수 있잖아요. 세금하고. 그런데 이제 달러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달러를 1,000원에 사서 1,000원일 때 사서 1,001원 이상에만 팔면 수익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환차익,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22%가 있는데 예. 달러 투자는 이익을 봐도 전혀 세금이 없어요. 없다. 예. 전혀 세금이 없다. 예. 종합소득세 아무것도 과세 없어요. 0이에요. 종합과세 안 되는. 예. 그걸로 달러로 네. 미국 주식을 사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거기서 환차익이 생기면 거기에는 그거 부분만큼 이렇게 매겨진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오롯이 달러를 샀다 팔았을 때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0이에요. 모든 세금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장점이 있죠. 달러 투자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 할 때 어차피 환전을 하시는데 달러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독자분들도 있잖아요.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제 책을 읽으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가 우선인 거예요. 달러 투자로 환차익을 보려고 거래를 하다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필요했을 때 얘를 기회비용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도 받고 수익도 얻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달러 상태로 돌아왔을 때 수익 실현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그게 내가 샀던 금액 이상으로 올랐을 때 매도를 해서 또 환차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투자가 가능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 안 갖고,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신경 쓰는 것보다 주식 투자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 달러 투자는 되게 쉽거든요. 구조가 쉽잖아요. 그냥 내가 환율이 낮았을 때 산 거를 비쌀 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고려하시면 오히려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이 되게 어렵죠. 근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차피 내가 환전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두 가지의 수익을 같이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종잣돈을 갖고 뭐 일반 직장인들이 달러 투자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아까 그 세븐 스플릿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 그 직장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세븐 스플릿이면은 계좌를 7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름 때문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주식 투자 때문이었어요. 이 달러 투자는 하방도 닫혀 있고 상방도 어느 정도 닫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되게 신기하게 우리 제 이제 독자분들은 환율이 올랐을 때 가자를 외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가자를 외쳐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달러 투자를 해도 부동산도 있고 다른 자산들은 원화 베이스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일도 없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달러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세븐 스플릿이 아니라 세븐 헌드레드 스플릿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가도 제 부동산이라도 팔아가지고 달러를 계속 살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용어로 치면은 물타기네요, 그죠? 달러 물타기.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하방이 튼튼하니까. 그렇죠. 주식은 또 한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없이 하락하기도 하고 뭐 상장 폐지라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미국이 망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건 이제 하방이 튼튼하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지켜주잖아요. 환율 방어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번 정도 추가 매수하고 나면 걔는 더 이상은 좀 쉬어라 라는 의미에서 세븐이란 꼭 세븐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걸 계속 제가 장기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저는 모니터도 안 봐요 사실은. 그냥 가끔 가다가 그 스마트폰으로 지금 환율 얼마구나 보고선 내렸다 싶으면 사고 더 내리면 또 추가 매수하고 그러다 올랐다 싶으면 다시 팔기도 하고 계속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은 이렇게 사고 파는 게 힘들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사고 파는데 걸리는 시간도 한 1분 내면 되는 거고 그걸 계속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10원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 필요는 없어요.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오히려 더 수익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 게 내가 안 보고 있으면 10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게 20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싸게 산 거잖아요. 팔 때도 이게 적용이 돼요. 아, 내가 10원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회의를 하고 왔더니 10원이 근데 올랐고.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때 판다고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회의를 하느라고 네. 지나쳤어요. 근데 봤더니 더 올랐어. 그러면 수익이 이제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안 들여다보려고 되게 노력해. 저는 시간은 많지만 오히려 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제가 얼마에 샀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놓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그럼 제가 얼마에 샀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도 뭐 샀겠죠. 제가 얼마에 팔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댓글 저도 팔았어요 이렇게 달리다가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뒤늦게 어떤 분이 저는 이걸 바빠서 못 보고 있다가 오늘 팔았어요 했는데 그분은 더 훨씬 큰 수익을 얻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사실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또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돈을 좀 짜투리로 좀 활용해 보는 용도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들으시면 좋은 게 지금 대표님도 현금 비중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달러 투자를 병행하시면은 우리 이제 포모 같은 그런 일을 약간 이제 멘탈적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게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1억 원의 자금이 있으면 이게 주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지 오히려 레버리지까지 일으켜가지고 더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마음이 놓이고 내가 뒤처지지 않은 느낌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달러 투자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면 원달러 화제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 되는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해서 달러를 갖고 있다 보면은 얘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금이 투자되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이걸 내가 뭐 다 무조건 다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도 같이 하거든요. 한국 주식은 거의 정확하게 디커플링 되다 보니까 제가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한국 주식은 항상 내려가 있어요. 요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달러가 거의 다 팔고 없는 상황인데 그 원화 자산으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국 주식이 올랐을 때 제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서 원화를 확보하고 있으면 달러는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때 또 사는 거야, 또 달러를. 이게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달러 이 세 가지 또 원화까지 포함해서 계속 움직이는 구조가 되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달러하고 원화의 투자도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주식으로만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러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은 현금 비중을 좀 자동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븐 스플릿이 생긴 거는 달러에서 출발했지만 주식으로 바뀌면서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달러 투자를 할 때는 세븐 스플릿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운영할 때 계좌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1200원에 샀으면 얘가 1200원에 $10,000 샀어. 또 내려갔을 때 1150원에 $10,000 샀어.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엑셀이라던가.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 옮겨지면서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한 20개 종목만 내가 투자를 해도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샀는지 이걸 일일이 기입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예 계좌를 나눠버리면 얘가 자동으로 그냥 빨간색이면 저는 넘버 2 이하는 빨간색이다 싶으면 그냥 팔아요. 매도도 그냥 수익 실현 해버려요. 이 평단가가 자동으로 산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따로 사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달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엑셀 같은 걸로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앱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 리치라는 앱인데 뭐 플레이스토어나 그쪽에서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래를 기록할 수 있고 수익률도 산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가 얼마치를 환율이 얼마일 때 샀는지만 기록해 놓고 내가 또 이제 키움증권 같은 데서 팔았을 때 판 환율만 딱
적으면은 내가 수익률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서 전체 수익률, 기간별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븐 스플릿 시스템이라고 해도 굳이 뭐 진짜로 계좌로 놔둘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앱을 사용해서 네. 만약에 활용한다면 예. 제가 그냥 예를 들면 키움증권 기준이라고 하면 예. 제가 이제 한 10만 부 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하면 예. 예. 그냥 마음속으로 한 10개 정도 계좌 그렇죠. 10번 그러니까 그렇죠. 만 불씩 난 사겠다. 스플릿이죠. 예. 예. 그래서 만 부를 만약에 1,175원에 샀다. 예. 그럼 그 앱에다가 1,175원이라고 기록하는데 네, 환율 중요한 기록해놓고. 거는 거래 비용까지 포함된 적용 환율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네. 예. 내가 왜냐면은 그 달러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키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게 돼요. 그러면은 환율 스프레드도 다르고 그 거래 비용도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네.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 다 포함된 가격으로 그 달러 리치라는 적어놓고. 앱에다 다 기록해 놓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내 수수료가 포함된 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고시 환율이 있고 적용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수료까지 포함된 고환율. 그거를 이제 기록해 놓으시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 10만 부를 다 샀다. 예. 만 불씩 10번 다 샀다. 예. 그럼 10번이 쭉 기록이 될 그렇죠. 거고. 나눠서 기록이 돼요. 예. 그럼 이제 맨 밑에서부터 이제 예. 매도를 해 나가면 그렇죠. 소팅도 할 수 있어요. 낮은 가격, 낮은 환율대로 소팅을 해놓으면은 쫙 산 날짜별로도 소팅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내가 낮은 가격으로 산 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올라갈 때 걔 팔고 더 올라가면 그 다음 거 팔고 계속 이렇게 파는 구조로 네.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이용하시면 예전에는 제가 이걸 설명하는 되게 복잡했는데 엑셀로 또 관리하면 또 귀찮죠. 이게. 맞아요. 그걸 엑셀을 또 열어야 되고. 열어야 되고. 그런데 앱에서는 앱 키고 그냥 금액만 딱 입력하면 날짜 같은 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건 또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수익률까지 이제 알 수 있고. 만약에 제가 하루에 10만 부를 10번 다 매수했다가 다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그 과정에서 뭐 한 50만 원을 벌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록이 그 나오죠. 앱에서 확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그래서 우리 편하네요. 이제 메뉴가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 진행 중인 달러들을 아직 매도하기 전, 네. 또 얘를 매도하고 나면 네. 이쪽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달러 중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얘는 이제 더 이상 수익 실현하기 힘들어야 네. 그러면 주식을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식 산 달러라고 표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거는 팔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록을 할 주식으로 때. 이제 주식 자산으로 그렇죠, 변환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배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주식 형태의 달러, 네. 그리고 현찰 달러, 전신환 달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다 관리하실 수 있고 예.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해요.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키움에서 산 거를 여기서 기록하고 이게 이제 연동되면 좋은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게 그 달러 리치라는 앱에서 실제 거래도 할 수 있게 달러를 사고 팔 수도 있는 MTS 기능을 이제 넣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달러 단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 자꾸 들락날락 할 필요 없겠네요. 이 앱 저 앱 들락날락 할 필요 없고. 그렇죠. 예. 달러 투자를 할 때 이제 기준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냥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처음부터 이제 제가 그때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얘기한 지점인데 이걸 달러 투자를 하고 났더니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지점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달러를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할 때 사야 되잖아요. 네. 가격이 높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저일 때가 언제였나. 그랬더니 한 700원 정도 수준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였나 봤더니 한 1,700원 정도 IMF 때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단순하게 이걸 더해서 평균을 낸 가격에 그 이하에서만 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 1,200원 정도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단계 트레이딩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그 분할 매도를 할 텐데 1,200원 이하일 때만 사자라고 원칙을 정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뭐 다른 환전 관련된 거나 달러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분들도 1,200원 이하 정도면은 괜찮은 금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제 기준은 그랬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기준을 지켜서 달러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좀 경험이 쌓이면서
달러 투자를 딱 그 기준으로만 맞추면은 기회가 역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200원에 내가 샀으면 1,200원보다 밑에 샀을 때 1,200원에 도달하려면은 그 역대 숫자만큼의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1년 기준 정도로 이걸 좀 축소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단기 트레이딩에 맞게. 그래서 제가 1년 중에 52주 최저가, 최고가라고 하잖아요.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을 두고 그 가격 이하에서 사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거를 제가 이제 나름 만들어가지고 4가지 조건,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기도 좋은 지점, 예전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죠. 그냥 1,200원 이하에서만 사자 이거였는데 좀 그걸 고도화시키면서 4가지 조건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52주 중간가 전에 사자. 그리고 이 달러의 어떤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게 달러 지수라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 지수가 있어요. 이 달러 지수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도 거기 이제 수렴하는 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도 52주 중간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 사야 이 달러 지수가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의 점을 또 해놓고 나머지 2개는 뭐냐면은 이거의 상관관계. 달러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원달러 환율은 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수렴해 가요. 그러면 이 벌어졌을 때 사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달러 갭 비율이라고 이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차이가 벌어진 어떤 크기에 따라서 많이 벌어졌을 때 사야지 더 좋잖아요. 그래서 3번째 달러 투자 데이터는 달러 갭 비율이 얼마나 넓혀져 있는지를 이제 했던 거고, 이 달러 갭 비율도 평균값을 내다 보니까 이 평균값을 현대 달러 지수에 대입을 하면 적정 환율이 또 산출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조건보다 아래의 환율이 있을 때 사면 그때 사기 시작하면이죠. 추가 매수를 할 거니까 잃을 확률이 거의 없고, 저는 지금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했는데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설명드리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해.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소개해드렸던 달러 리치가 그걸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거기에 지금 환율은 투자하기에 좋은 때면 O로 이렇게 표시되고 지금은 너무 비싼 상황이야 하면 X로 이렇게 표시되고 뭐 적정 환율이 산출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적정 환율보다 현재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 좀 안 좋아. 이걸 이제 조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현재 실시간 환율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게 1년 데이터로는 그 투자를 시작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O로 표시되는 게 한 2가지 정도 이상이 부합되면 그때 정도면 달러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앱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엑셀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거 계산하기도 막 좀 힘들었어요. 노가다죠. 근데 앱으로 계산하니까 더 단기도 이건 자동 계산되니까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6개월 데이터, 3개월 데이터, 1개월 데이터 이렇게 내가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한 달 데이터로 봤을 때 달러 투자하기 좋다라고 표시가 뜨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시작해도 뭐 큰일은 벌어지지 않는. 그래서 대전제로 보면은 1,200원 이하에서 달러 투자 데이터 참고해서 투자에 시작해도 되는 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면, 저는 일단은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했을 때 한 3천만 원이면 뭐 한 50만 원 벌었다. 평상시에 제가 한 평균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 달러 리치가 좀 일찍 나왔으면 제가 지금은 저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게, 내가 한 3원 정도 수익을 봤을 때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고 이걸 되파는 걸 하겠다, 아니면 뭐 5원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거에서도 따라서도 달라지고 환율의 변동폭이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그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고. 달러 투자로 단기 트레이딩 하기 좋은 거는 계속 변동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구조로 하면은
만약에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한 5% 정도로 보면은 한 15만 원 정도 수익인 거잖아요. 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몇 번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100만 원 정도나 아주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트레이닝을 해보고. 네, 그래서 달러 리치에 기록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게 수익이 생기는 건지 어떤 구조인 건지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내 자금을 실제 자금을 이제 곱하면 조금씩 더 이제 늘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달러 투자로 어느 정도를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블로그에 있는 이제 글에도 이런 걸 쓴 적이 있는데 달러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건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달러 제가 원하는 게 300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기술도 이제 늘어나고 경험도 늘어나고 일단 이걸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익숙하고 잘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이 좀 생소한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목표를 한 100만 원 정도를 달러 투자로 만들어내는 걸 한번 해보시라. 근데 어떤 분은 그걸 하는데 자금이 뭐 1,000만 원 들어가는 분도 있고 뭐 2,000만 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이제 다 다르긴 할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은 돈 투입하지만 수익률이 다르듯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높고 또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기도 기준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이거 전혀 위험한 투자는 아니거든요. 예, 돈으로 돈을 사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자 철학도 중요한 게 달러를 사는 게 위험한 일인가요? 오히려 미국 사람이 원화 투자합니다라고 하면 말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우리는 근데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우리는 원화 베이스의 생활권에서 원화를 풍부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더 가치 있는 안전한 돈을 사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터키 사람이라면 되게 힘들어요. 리라와의 이 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달러 투자를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가치도 어느 정도 적정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 달러 투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달러 투자자들은 정부를 도와주기도 하는 시스템인 게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면은 내가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나쁜 용어들을 들이대면서 뭐 환치기 아니냐. 환치기는 다른 개념. 그건 불법이고 저는 합법적인 걸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 복잡하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달러 투자를 할 때 정부가 지켜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정부는 환율이 너무 낮아도 안 좋고요.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너무 낮으면은 수출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는 그렇죠. 구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환율을 올리려는 시도를 해요. 너무 낮아지면. 근데 환율이 좀 너무 높아져도 문제예요. 수입 물가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죠. 그러면 정부가 또 눌러줘요. 자동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기 달러 트레이딩은 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우리는 팔게끔 돼 있잖아요. 오르면 팔게끔.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자동으로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환율이 방어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아졌을 때는 달러를 좀 시중에서 사줘야 되는데 정부 혼자 사기에는 벅차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를 막 시장에서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고가 높아지면서 자동으로 원달러 환율이 정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독자분들한테는 우리는 환치기 같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좋은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 정부도 저한테 고마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은행에 미팅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런 달러 투자나 이런 어떤 신상품을 개발하는 쪽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다고. 은행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좋은 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3만 불 정도 아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현금은 일정 부분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존에 그냥 가만히 달러로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달러 환율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환율 아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차익을 계속 내는 구조를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서도 내가 현금 비중 들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도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경험담을 영상으로 한번
저도 한 소개. 3만불 정도로 해보면서 예, 네, 제가 먼저 한번 검증을 해보고 네, 다시 예. 한번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